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들의 안전한 귀갓길 도우미라는 제목으로 기획안을 설계한 9번 팀 재숭학 없는 팀입니다. 저희의 기획안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조원에 대해서 그리고 조원 각각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저 송정원은 9번 팀의 조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각 주차별 과제 문서 작업과 영상 촬영을 담당하였습니다. 박은태 학생은 발표 자료인 PPT를 제작하였고 동영상 촬영에 일부 참여하였습니다. 박하은 학생은 주로 자료조사를 맡았으며 각 조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취합하여 조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기획안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설정한 페르소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사용자 스토리와 5Whys를 바탕으로 한 진짜 문제 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캠퍼와 브레인스토밍 기법, 우선순위 지도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추출해낸 과정과 추상화와 화면 디자인을 차례로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을 소개한 후 기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르소나입니다. 저희의 페르소나의 이름은 박보은인데요. 단국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이며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며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페르소나의 세부적인 설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IAU 기법을 활용하였는데요. 이 PPT에 제시된 부분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전체적인 기획안을 설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던 부분입니다. A. 활동이라는 부분에서 박보호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밤 11시경에 막차를 타고 자취방으로 돌아간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박보온을 둘러싼 환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밤이 되면 어두워서 가로등 불빛 말고는 잘 보이지 않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위치한 자취방에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I, 주변 사람들 혹은 환경과 하는 상호작용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 박보온이 부모님께 전화할 때마다 밤길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박보온이 주로 사용하는 사물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보온이 만나는 사람이나 박보온의 성격적 특성이라는 즉 사용자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보온은 친구들에게 겁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실제로도 걱정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페르소나의 구체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진짜 문제 정의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페르소나의 사용자 스토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발표 시간 관계상 다 읽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 내용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20살 박보호는 늦은 정시 추가 합격으로 인해서 비교적 좋은 위치에 있는 자취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월수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주 3회는 버스 정류장과 자취방 사이의 어두운 골목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골목은 인적마저 드물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5Whys 기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5Whys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저희는 진짜 문제를 더욱 명료하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진짜 문제는 바로 육안으로 CCTV의 개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을 장소별 CCTV의 개수와 위치를 알려주는 자료와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 정의 단계에서 저희가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를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스캔버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그 둘을 따로따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특성을 뽑아 혼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패들렛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였는데요. 스캠퍼 기법에서 사용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원들이 익명으로 답하는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띄운 빨간 사진이 저희가 진행한 과정입니다. 왼쪽 사진은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 관계상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주요 아이디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합이라는 질문에서는 사용자 스마트폰의 GPS와 지도를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지도에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한다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응용이라는 질문에서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라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였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질문에서는 저희가 수집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안전한 데이트 장소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제거라는 질문에서는 앱을 켜야 한다는 조건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항상 지도 앱을 켤 필요 없이 알림을 통해 위험한 지역을 알려주는 기능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저희는 우선순위 지도를 작성하여 평가를 하였는데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X축은 실행 가능성으로 Y축은 기대 효과로 설정하여 아이디어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저희가 채택한 의견은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된 아이디어입니다. 즉 저희는 CCTV의 위치와 개수, 성능을 알려준다는 기존의 아이디어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시간대와 근처의 파출소 위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추상화한 것과 화면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 추상화입니다. 사용자 박보은이 저희가 설계한 프로젝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나타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선 활동을 통해서 사용자 박보은에게 안전하다는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두운 밤길을 귀가할 때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희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안전 귀가 루트를 제공해준다는 상호작용을 관계 추상화에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능 추상화와 데이터 추상화를 합쳐서 나타내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CCTV 데이터와 파출소와 편의점과 같은 근처 신고센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데이터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박보은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하다는 감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들을 선택하였습니다. CCTV 데이터는 개수와 위치, 화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근처 신고센터에 대한 데이터로는 개수와 위치, 범죄 발생 현황에서는 시간대와 위치에 따른 범죄율이라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집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안전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러한 수집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를 중점으로 하여 화면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지도를 줌 아웃했을 시에는 동마다 몇 개의 CCTV가 있는지 지도에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마다 몇 개의 파출소가 있는지도 알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위의 위젯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줌인, 즉 지도를 확대하여 상세한 지리적 정보가 표현되었을 때는 CCTV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였고, 특정 CCTV를 클릭했을 때는 CCTV의 화질 정보와 화면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위험도를 색깔로 표현하여서 지도에 나타내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였던 사용자에게 최적의 안전 루트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사용자의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에 나타낸 후 추천 루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화면 디자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안전 경로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담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사용자의 출발지와 목적지, 검색 시간 등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는 건 사용자에게 최적의 안전한 루트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검색 시간이 입력되는 것은 범죄가 잘 발생하는 시간대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경로를 분류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 경로를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반경 500m 이내의 CCTV의 위치와 개수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 경로를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파출소의 유무인데요. 반경 500m 내에 파출소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이 반경 500m라는 범위 내에 CCTV도 5대 이상 있고 파출소 또한 있다면 위험도를 하라고 분류하여 안전 루트를 제공하는 데 반영합니다. 세 번째로 경로를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편의점의 유무인데요. 이 세 번째 분류 기준은 반경 500m 내에 CCTV가 5대 이상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세 번째 분류 기준인 편의점의 유무에서 반경 500m 내에 편의점이 없다면 네 번째 분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분류 기준은 바로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인데요. 연간 강력 범죄가 250건 이상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분류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250건 이상일 경우에는 다섯 번째 분류 기준인 검색 시간과 범죄 발생 시간의 일치 여부를 따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로의 위험도를 상, 중, 하로 분류하여서 위험도 중이나 하인 경로가 있을 시에는 그대로 안전 루트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위험도가 상인 경로밖에 없을 때에는 반경을 넓혀 다시 검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기획안 발표를 마치며 저희 팀이 구상한 프로젝트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비단 사용자 박보은이나 단국대학교 주변의 안전 루트만이 아니라 지역별 CCTV와 파출소 정보, 지역별 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전국의 사람들에게 최적의 안전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다는 감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